코리아TV 군방송 명사초청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이라고 이제 내일이면 며칠 있으면 계절이 5월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날씨도 좋고 우리들이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서 사방팔방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최상면 우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상면입니다. 마이크 드시고요. 아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최상면입니다. 예, 다음에 김명학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학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선거가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거에 성공해서 웃음을 웃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나라가 큰일 났다라고 걱정한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두 다 공평정대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 생각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떠한 방면으로 나아갔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첫 번째는 지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나라 형편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현재는 위기사항이다 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를 한번 논해보자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싶습니까? 다시 할게요. 다시 합시다. 여기 잘라줄게요. 그냥 하세요. 네. 21대 총선부터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21대 총선을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그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4월 15일 날 실시되었던 제21대 총선은 그 어떤 역대 총선보다도 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고 또 그 결과는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또 압승한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자세히 좀 더 들어보면은 이번 선거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들이 국정에 대한 많은 이런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모든 이런 이 세력들이 적극적인 이 투표 참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총선 결과로 인해서 이 21대 다가오는 21대 국회는 우리 대한민국 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런 개혁적이고 혁신적이고 이런 변화들이 실질적으로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면한 이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현재 문재인 정부와 그리고 또 이제 다수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큰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이런 또 정부 여당과 그리고 또 비록 참편했지만 또 국민의 편에 서서 또 국민의 이 목소리를 또 대변할 이 야당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이런 총선 결과를 남겼고 향후 이렇게 여야의 커다란 또 하나의 이렇게 실험대가 되는 전국이 펼쳐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은 여당으로서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의석수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참 꽃놀이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다고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야당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참패를 했다라고 잠을 못 자는
의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이 21대 국회는 과거의 20대 국회가 걸었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네, 방금 우리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대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날 20대 국회는 그 어떤 역대 국회보다도 이 법률 이 발의와 또 이 법률 이 제정 등이 가장 최저인 이런 낙제 점수를 받는 국회가 되어 있고요. 또 수많은 이런 국회 회기를 방치하고 또 일부 국회의원들의 이 막말과 또 여야간에 국회에서 이렇게 난장판 싸움 등 우리 국민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많은 이런 실망하는 말 그대로 식물 국회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 정치권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오, 이런 잘못된 가오가 21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이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또 비록 선거에 총선에 참패했지만 또 국정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여야를 떠나서 이제 21대 국회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과 함께한 입장에서 이 민생 현안에 관련된 이 법률안을 포함해서 보다 이 사회를 개혁적이고 또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법안들이 많이 통과돼서 국정이 하루빨리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또 사회적으로 또 변화되는 이런 국회 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느냐? 지금 여당권에서 너무 비대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이 됐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에서는 너무 잘못될 수가 있다. 지금 여당의 당선인 몇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이제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을 이렇게 넘어서는 많은 이런 의회를 일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이치에 도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3분의 2 이상 의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개헌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또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동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 현실입니다. 설령 21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주도해서 개헌을 하든 또 야당이 또 이렇게 주도해서 개헌을 추진하든 이 개헌은 예상된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권의 시각인데요. 어쨌든 만약 21대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된다면 어떻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또 국민의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검찰권을 자꾸 여당권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다든지 또는 검찰권이 너무 남용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20대 국회에서 지금 공수처에 관련된 법안이 이렇게 확정됐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구체적인 그 공수처 관련 설정에 관한 이런 시행 법률안이 또 확정되고 그에 따라서 이 공수처가 신설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검찰과 정부의 갈등 또 검찰과 또 지금 현재 여당 더불어민주당과의 이런 갈등 관계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된다면 우리 검찰이 해야 할 어떤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데 많은 또 이렇게 애곡된 이런 업무적으로 지장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 관련된 지금까지의 정부와의 갈등도 이제는 이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렇게 또 조정을 거쳐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납득한 가운데 이 공수처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기구가 설치되고 또 그 기구가 향후 기존 이 검찰과 또 앞으로 설치될 이 공수처에 관련된 기구가 이 사회 정의를 수용하는데 이렇게 국민의 편에 서서 이렇게 소신껏 또 독립적인 가운데 행사, 권력 행사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검찰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권이 약화돼 가지고 정부의 눈치를 본다든지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염려나 걱정된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없었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고 21대 국회 안에서 공수처 기구가 이렇게 신설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기존의 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 약화되고 또 더불어 이 검찰들이 앞으로 향후 수사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찰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예상도 우려도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이런 검찰의 고유 권한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화시킨다든가 수사에 개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구태적인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고 어디까지나 검찰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편에 서서 공명정대한 이 수사와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검찰권이 너무 약화돼 가지고 검찰권 행사를 함에 있어서 너무나 부당하고 또 검찰권이 힘을 모았을 때에 그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피해가 막중하다고 새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김명학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권이 자기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권력의 그 힘에 눌려가지고 정상적으로 검찰권이 행사가 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법과 법 테두리 안에서 검찰권을 행사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얽매서 인간의 그 정에 의해서 판단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검찰권은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명확하고 정확하고 또 어떤 인간 사람을 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법대로 그 사리를 분명하게 처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이 이제 검찰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검찰권이 아니고 정말로 어떠한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검찰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검찰이 되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최상면 대표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마이너스 경제라고 합니다. 과거 같으면 10%, 20% 성장했던 국가들이 마이너스 10%, 20% 지금 예산을 짜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게 지금은 어렵지만은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이 세계의 이 경제계가
지금부터 향후 또 내년까지의 전망률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는 아니고 마이너스 성장이 이렇게 예상된 걸로 모든 세계적인 이런 경제 기관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올 초부터 이 시작된 이 코로나 사태, 이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사회 각 경제단체, 경제기관, 기업들이 이축되고 또 약화된 또 멈춘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등 모든 기업들이 경제적, 사업적인 막대한 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실업자가 급증한다든가 구직이 제한돼 있다든가 내수가 이렇게 불안한 등 그 어느 때봐도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상태가 돼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인 난국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난국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유럽 모든 이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으로 생긴 이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이 시국에서 어떠한 해법이 필요하겠는가? 이것은 역시 우리 코로나 전국을 현 정부가 잘 대처해가지고 세계 각국으로부터 이 감 예방, 이 방역에 대한 모든 이런 준비된, 이런 검증된, 성공된 사례를 모방해서 이렇게 전수하고 있듯이 이 K-방역,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의료, 이런 분야에 관련된 이런 분야를 더 개척하고 또 내수의 이 소비자 물가를 관리한다든가 내수 진작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안정적인 이 내수, 이 소비자 물가 관리 등 이 소비자들을 또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수출을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루빨리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코로나 이 사태가 빨리 회복될수록 우리 수출의 경기도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든 이 현재의 경제 위기는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하루빨리 이 지구촌에서 극복하는 길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OECD 국가를 많이 논하고 있습니다. OECD는 선진국이 3만 달러 이상 1인당 소득을 3만 달러 이상 인구가 5천 명 이상 된 나라를 특히 많이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OECD 국가 12위 경제 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가 안 돌아간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전국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아마도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힘이 그 결기가 너무나 대단하고 또한 그 뭉치는 힘이 대단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IMF 사태를 맞이해 갖고도 금방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해가지고 금방 우리가 일어났듯이 아마도 코로나 전국도 금방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간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무역이 힘들고 두 번째는 통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같은 것도 이렇게 뜰 수가 없고 비행기가 안 뜨니까 관광객이 또 많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각 거기에 따라가는 업종마다 다 지금 휴업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기에 그 어려운 국면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김명학 대표님 사시는 마을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지금 가게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예, 가게가 일단은 뭐 좀 정부에서 지원 대책이 있어가지고 긴급 재난 지원금이 일부 이게 수급자가 받은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가 약간 GS25시 편의점, CU 편의점 같은 데서 일부러 조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 국민들은 제가 생각에는
너무나 이거를 어렵게만 보지 마시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위기는 기회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항상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국민들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항상 부정적인 거로 흘러 들어가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꿋꿋이 하면 할 수 있다. 이걸 코로나를 조금 한두 달만 이겨내면 앞으로 큰 승리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헤쳐나가면 좋은 길이 과거보다 더 좋은 길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수를 진작시킨다. 정부 당국자들 얘기가 항시 그랬었거든요. 한마디로 내수가 돌아가면 물건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이제 통용이 된다면 거기에 이제 부가가치세도 들어가고 소득세도 들어오고 소비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세금이 이제 오고 가기 때문에 국부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내수가 진작되면 좋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소비자들이, 이 국민 개개인들이 이 예식이 줄어들고 이렇게 집안에서 하루 세 끼를 자급자족하는 이런 경향이 코로나 전국에서 늘어나다 보니까 일부 이런 식품, 이 식자재 가격들이 이렇게 이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는 또 역시 우리 서민 경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면 또 내수가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 경제적 이렇게 피해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정부의 적극적인 이 경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국민 개개인, 어려운 계층이라든가 국민 개개인에게 이렇게 긴급 이런 재난기금을 이렇게 지금 각 경제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지급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각 산업체,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이 산업체가 기업을 멈추지 않고 또 실직자를 배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이렇게 재정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안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이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에서 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21대 국회에서 더욱더 이 정부와 또 이렇게 활발한 이런 추경 예산이라든가 각종 예산 항목에 이렇게 긴급 이렇게 안화를 조정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고 서민 경제가 또 이렇게 살아나는 이런 내수 진작에 적극적인 이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경제 문제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작돼가지고 내수 문제라든지 국가 재정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명학 대표님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는 약간의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을 어떤 저금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도 일단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그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남을 위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세금이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국부가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식사 같은 거 자기 집에서 해결할 것도 있지만은 그런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식당이나 음식점에서 또 숙박업소에서 또 관광지에서도 많이 통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에 이제 국방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일설에 의하면
김정은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뭐 중병이다 또는 숨졌다 치료를 받고 있다 라는 생각을 많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면 대표께서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추측성의 이런 각종 보도들이 언론 매체라든가 SNS 상에서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사망했다, 각종 이런 질환으로 사망했다는 보도, 또 북한의 이 방송 매체들을 영상이라든가 그 목소리까지 이렇게 진짜같이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각종 이런 SNS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국민들은 진짜 김정은이 사망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김정은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당국에 의해서 발표된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원산 지역에서 지금 건재하고 있다. 또 모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세계의 정상들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지금 발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SNS상에 퍼진 이런 일부 이런 뉴스들은 아마 가짜 뉴스가 아니냐 하는 걸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건강상에 많은 어떤 지금 장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우리가 4월 27일 남북 또 2차 이 정상회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해선 철로 연결 사업이 이렇게 추진다고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김정은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즉석상 이런 사망 관련성에 인해 가지고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증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엄청나게 북한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들은 항시 회담할 때마다 저 회담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태까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평화회담 2주년 됐죠. 예, 평화회담을 서로 여러분들과 근데 지금 걱정하고 있는 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평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휴전선 쪽에 GOP, GP 이런 데서도 지금 다 폭발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일선에서는 굉장히 또 염증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북한한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양보한다고 하느냐?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그 요새를 그냥 평화라는 이름으로 회담했다는 그 이름으로 그냥 우리는 다 내줘버렸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최상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지금 남북 간의 그 안보 사항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도 많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약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북한 관리에 있어서 역대 정권하고 달리 많은 그런 지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지원들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이라든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겠냐 하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북 관계는 남북만의 관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은 물론 남북 관계가 잘 이렇게 좋은 관계가 돼야 되고요. 특히 이 한미 간에 한국과 미국 간에 또 그 다음에 이 주변 강대국인 우리가 또 한중 간에 한국과 중국 간에 또 더 가까이는 한일, 일본과 또 러시아, 한러 관계 등 이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에 직간접적으로 이 안보 사항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주변 강대국가의 그 한반도에 대한 관리, 또 그 다음에 1대1 남북 간의 이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이 북한에 대해서 이 포주의식 이런 논란이 일부는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논란을 더 이상 반복해서도 앞으로 안 되고 모든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여야의 합의와 또 국민 다수의 그 바람을 이렇게 정책, 남북 정책에 담아가지고 추진해야만이 이 평화로 가는 길에 국민 모두가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해서 가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노태우 대통령께서 북방 정책을 썼습니다. 소련과 대탕트 정책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전쟁을 억제하는 것은 하하벌하고 화해를 해야 된다. 이웃 간에 상호 여러 강대국 간에 같이 교류를 하면서 화합을 해야 되고 또 교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은 적대시하고 중국하고 북한은 너무 친밀하지 말한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우리 주변 국가하고 항시 대화하고 화합해서 서로 사는 길을 서로 도모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극과 극으로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웃 나라 간에 교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이 지금 한반도의 주변 관리는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한중 관계 또 한러 관계가 급진전을 이루면서 이렇게 주변 강대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안보 분야에서 특히 또 경제 교육 분야에서 눈부신 이런 성장 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이 문재인 정부는 한미 간의 이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이 한중 관계, 한러 관계 또 더 한러, 이 한일, 일본과의 관계 등 이 주변국과의 관계에 더욱더 국가의 이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또 그 강대국들과 대등한 이 관계에서 한반도의 이 이기관리, 또 안보관리, 또 더 멀리는 평화와 이 통일 관리를 이끌어내야만이 이 안보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가 남북 간의 이 평화의 길로 가는데 모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라고 전망합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 문제, 북한과 철도 문제, 그 더 극동까지 갈 수 있는 철도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에 평화를 원한다면 꼭 철도가 연결돼야 되겠죠? 그 전망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면 남북 철도 문제, 더 나아가서 극동,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철도가 연결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 미국의 유명한 금융 전문가이고 기업가인 짐 노저스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북한, 특히 김정은 정권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인데요. 그분이 짐 노저스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도 만나보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남북 교류 협력, 특히 이 철도 이 연결을 통해서 저 북한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을 연결하고 또 만주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유럽까지 연결하는 이 철도 사업에 이 짐 노저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남북 간에 이 철도가 연결돼서 시베리아 또 유럽을 횡단할 수가 있다면 지금의 한국의 이 부는 2배에서 3배 이상 이렇게 국력 신장, 경제력이 성장될 것이라고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전망한 것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2년 정도 이렇게 남아있지만 그 이후 정부든 현재의 문재인 정부든 이 남북 간의 이 철도 연결을 통한 우리 남한의 국부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어떤 국력도 신장될 것이고 더 나아가 이 만주, 시베리아를 개발을 통한 이 동아시아의 이 각
이에 국가들의 국력이 이 철도 연결을 통해서 아마 극대화되리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횡단과 종단, 철도가 하루속히 완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철저히 대비하고 국가를 튼튼히 지키고 방어할 수 있는 힘, 그 힘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국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힘을 다 합쳐서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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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